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 짧게 5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그러니까,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네. 이 책이죠. 무례한 네.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네. 발타잘 그라시안의 책을 제가 편역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저한테 제일 좋았던 와닿았던 고전 시리즈 편역 3부작을 이제 딱 기획을 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책 작년부터 했던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이 우연치 않게 돼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편역 책이 이제 마지막 작업 막 교정하죠. 모닝 학원 네네네. 6시 하시는 건가요? 네. 6시 하시는 거 제가 봤더니 이제 1643일. 예, 오늘. 1643일 네네. 매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시고 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평범함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 네, 그게 이제 반복되면, 네. 비범함이 된다. 네. 그 지난달 하고 만다 끝나고 어느 영상을 보다가 최강록 셰프가 어떤 요리든 100번을 해보면 그 요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파육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동파육. 네. 그래서 뭐 이연복 셰프의 동파육이 유명하다 그러면 이연복 셰프의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예. 해봐요. 그러면 최강록 셰프 같은 사람들이 100번 해보면 네가 동파육에 대해서 비법을 너만의 뭘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한 15번까지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해보고 나면 알아요. 아, 난 이제 동파육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반복을 해보면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70번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서 15번까지는 뭔가 배워지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체기가 와서 아무것도 뭔가 발전이 없어. 느껴지는 것도 없어. 난 다 알았다 하는데 98번째에 정말 이게 쌓이고 쌓여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독서하다가 사실 많이 깨닫게 됐는데 제가 여러 책들 중에 왜 우리가 책을 읽다가 중간 정도 이상 읽다가 모든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책은 알겠다. 이 뒤에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안 읽을까 하다가 그래도 앞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정말 뒤에 2장 남기고 맞아요. 내가 정말 이걸 이렇게 꼼꼼하게 안 읽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경험을 한 적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굉장히 강연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 이 반복이 중요하다. 소위 횟수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독서를 권장하는 것도 딱 반복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게 일단은 독서에 익숙해지는데 좋다. 그러함으로 아무리 의욕이 솟아올라도 하루에 5시간씩 막 이렇게 독서를 하지 마라. 왜냐면 5시간씩 매일 반복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을 1643개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짧고 저는 편집 자막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찍자마자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그 반복에서 오는 깨달음과 힘이 엄청 크고요. 그래서 독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책에서 뭔가 느끼겠다 보다는 내가 독서에 익숙해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5분이면 5분 아니면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 대신에 나는 이걸 매일 반복하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금방 우리 둘이 한 것처럼 뭔가 내가 1년 동안 내가 5분이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맞아요. 이걸 해냈네 하는 그 에너지가 저는 책에서 얻는 깨달음보다 처음에 얻는 에너지는 그 다음에 내가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년에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5분씩 책을 읽다니. 그러고 나면 이제 또 5분 동안 매일 독서한 그 힘이 내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제대로 독서할 수 있는 것도 깨닫게 해줘서 저는 여러분께 정말 5분씩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늘 5월 31일이니까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해보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도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정말 오늘부터 5분씩 해서 내년 5월 31일까지 뭔가를 1년 동안 하면 네, 하루도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예. 이게 책이 아니어도 달리기든 제기차기든 줄넘기든 예. 뭔가 하나를 정하셔서 네. 대신에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야 반복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하나만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능력이
깨어나더라고요. 그게 뭔진 누구도 모릅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여기서 또 되게 좋은 팁을 주신 게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책도 그냥 아무 데서나 장소와 상관없이 네. 펼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스킨 스쿠버 뭐 이런 거 이동해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드니까 아까 근데 제기차기 괜찮습니다. 난 제기차기를 매일 10개씩 365일 해보세요. 내가 어떤 유튜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진짜로. 대신에 본인이 나는 이거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게 재밌어야죠. 제기차기가. 재밌어야죠. 네. 그래야 1년 내내 반복하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로 포문을 열고 있는 이유는 오늘의 책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저희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뭐 동화 정도로 알고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찾아 떠나라라는 그런 메시지 그 정도 깊이나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꺼풀만 샥 벗겨서 들어가면 정말 생각해 볼 것들이 많고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번 5월 달 저희 하고만다 선정한 책은 갈매기의 꿈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그 갈매기의 꿈인데 정말 저도 이번에 하대님이 이 책을 하자고 해서 읽었는데 이게 보니까 1970년대 70년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80년대 90년대에 2000년대까지도 읽었다면 좀 상투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왜냐면 그 시대에는 먹이만 쫓아도 됐었고 먹이를 쫓아야 했었고 그냥 배를 따라가면서 배에서 흘러내리는 물고기를 주워도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덜 와닿았겠구나. 근데 이제 오히려 어쩌면 이 AI 시대에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은 정말 지금 딱 읽어야 되는 네. 엄청난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주는 그런 내용들이 네.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 책은 그래서 정말 이 고전 명작이라는 작품들은 어느 시대든 읽으면 그 시대에 맞게 또 뭔가 깨달음을 주는 이게 놀랍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전 세계적으로 4,400만 부가 팔렸대요. 4,400만 부면 지금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지만 예전에 저희 자랄 때 뭐 4,500만 인구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만큼 팔린 책인데 이게 그런 이유가 정말 있는 것 같고요. 네. 1, 2, 3, 4부가 있는데 이 작가가 4부까지 써놓고 3부까지만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부까지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읽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안 읽고 근데 나중에 이제 4부를 내놨어요. 이제 시간이 한 10년 뒤인가 4부를 내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원제목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입니다. 네. 말 그대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네.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되게 멋있는 이름을 가진 갈매기의 얘기예요. 예. 근데 갈매기들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보통 뭐 배에서 던져주는 뭐 부스럭이나 물가에 떠다니는 죽은 뭐 물고기나 뭐 이런 시체 같은 거 먹고 뭐 그러잖아요. 제가 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좌대라는 그 낚시하는 발판이 네. 있는 네. 거기서 회를 뜨기 시작하잖아요. 네. 갈매기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와. 왜냐면 우리는 회를 뜨면서 여기도 그런 문장이 나와요. 생선 머리를 쫓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회 뜰 때 머리 먼저 딱 잘라갖고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이 딱 뭔가 회칼 들고 생선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머리 위에 한 2-30마리가 이야. 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잘 와닿았어요. 더 공감이 이 갈매기들의 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쫓으며 살던 갈매기들이 있었죠. 네. 갈매기들이 여기서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새우깡 많이 던져주잖아요. 네네. 새우깡 던져주면 막 공중에서 팍 잡아서 네네. 먹고 엄청 잘 먹잖아요. 네. 예. 그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거 먹고 그냥 그렇게 먹는데 이 갈매기들이 나는 이유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네. 던져주는 먹이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 머리 같은 거 쪼아 먹으려고 이제 먹기 위해서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나는 겁니다. 나는 이유는 부차적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네. 그런 의미인데 난다는 건 그 정도 의미예요. 갈매기들한테 모든 갈매기들한테. 근데 여기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요. 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먹으려고 나는 게 아니고 날려고 먹는다고 할까요? 네. 예, 날려면 이제 좀 힘이 필요하니까 날기 위해서 오히려 먹는.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시속 한 50km 정도로 수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물고기나 아니면 뱃머리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 머리 같은 거 이런 거 먹고 그냥 그러니까 뭐 크게 엄청난 비행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항구 네. 근처에 이렇게 그렇죠. 영 바다로 나가지도 않아요. 항구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뭐 그 정도로 날거든요. 근데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제대로 날고 싶은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속도 나는 빨리 날고 싶다. 네. 그래서 혼자서 엄청나게 연습을 합니다. 뭐 이렇게도 날고 저렇게도 날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이 조나단의 엄마 아빠 갈매기들도 막 훈계를 해요. 그렇게 네. 하지 마라. 너 그러다가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물고기들도 다 깊숙한 따뜻한 바다 깊숙한 데로 들어가 버리고 배들도 이제 겨울에는 잘 안 다니고 해서 던져주는 것도 잘 없고 굶어 죽는다. 너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너 빨리 변변한 직장 하나 빨리 구해라. 네. 너 그렇게 살면 너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조나단은 계속해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처음에 이제 말도 안 되게 아까 다른 갈매기들 한 50km로 날면서 그냥 이렇게 먹이 먹고 하는데 300m 상공에서 시속 110km 속도로 하강하는 매처럼 쫙 하강하는 그걸 연습을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머리부터 바다에 처박히죠. 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까 300m 상공에서 11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1500m 상공에서 225km로 하강을 합니다. 쫙. 예. 그리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1500m 상공 225km 시속. 나중에는 2400m 상공에서 시속 334km로 와. 물론 원작에는 이게 마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 버전으로 환산하면 그럼 이게 처음 목표치 자체도 다른 갈매기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네. 거기에서 고도는 8배가 높아졌고 속도는 3배가 빨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갈매기 무리에서 이제 약간 재판당하듯이 갈매기 무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이게 보통 이게 무리의 습성인데 우리 인간도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의 게임을 하다가 거기에서 밑으로 처지거나 하는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요. 무리에서. 네, 그럼요. 그런데 나랑 아예 다른 시스템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리에서 쫓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홀로 외딴 곳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혼자 살아가면서 비행 연습을 계속해서 엄청나게 갈매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어떤 갈매기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나는 기술이 나오잖아요. 네. 뭐 어떻게 날고 막 방향을 바꾸고 뭐 저공 비행을 하고 내리꽂고 막 이런 걸 다 연습을 해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갈매기다. 그렇지. 한계다. 문득. 예. 예. 나는 갈매기인데 이게 내 한계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매였겠지. 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이 죽은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런 게 아니고 매처럼 저기 막 쥐를 잡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난 갈매기니까 내 주제를 알자. 부모님 말씀이 맞다. 이렇게 포기를 하려고 한 순간도 있었는데 매 얘기를 하다가 순간 딱 생각이 든 게 매는 나보다 날개가 훨씬 짧다. 그래서 나도 그럼 날개를 짧게 해보자. 다 펴지 말고 끝에만 딱 펴고 매처럼 딱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쫙 발전해 나가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전히 물에 처박혀서 기절을 거의 막 하고 깨어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무리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 그렇게. 네.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이제 약간 갈매기 사후에 조나단의 사후에 어떤 세상에 가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갈매기라는 육체가 없으니까요. 조금만 힘을 들여도 옛날에 갈매기라는 몸이 매여 있을 때보다 훨씬 더 2배는 더 빠르게 2배는 더 힘들이지 않고도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한계라는 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무리 중에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에게 물어봐요. 근데 스승이 그거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무리 날개를 빨리 젓는다고 해도 그 속도 그게
정답이 아니다. 그걸로 완벽해질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스승 갈매기님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죠. 네, 보여주죠. 순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동은 비유예요.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 저도 이게 무슨 비유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딱 그거예요. 다른 시스템 안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조는 정말 뛰어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정말 훌륭한 갈매기였지만 여전히 속도와 고도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스승 갈매기는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다른 거예요. 둘이 살고 있는 시스템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친다면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친다면 조나단이라는 이 주인공 갈매기는 굉장히 뛰어나게 경제적으로 부를 잘 벌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의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예, 보통 우리는 스펙을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나는 연봉이 어떻고 우리 회사 간판이 어떻고 내가 하루에 얼마까지 일을 쳐낼 수 있고 이 정도로 자기의 항상 스펙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조나단도 그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축에 속하는데 그 스승은 그게 아니라 내 시간과 맞바꾸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즉 내가 멈추더라도 여전히 돈이 들어오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다른 세상의 시스템에 살고 있다는 걸 비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는데 이제 시선은 200년 후로 넘어갑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세상을 떠나고 200년이 지났어요. 무려 이제 갈매기 세상에서 이 조나단이 신이 되었습니다. 예, 갈매기 세상에서 조나단이 신이 되었는데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갈매기들이 조나단을 향해서 조약도를 바치고 조나단이 했던 명언을 같이 암송하고 그다음에 책에서는 사제라고 하는데 정작 조나단처럼 못 날아요. 근데 그 사제가 조나단 갈매기님은 이러하셨고 몇천 미터 상공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시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작가가 미쳤습니다. 리처드 바크가 이 4부를 처음엔 안 냈어요. 3부까지만 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 책을 그냥 작품인데 이건 소설인데 이 책을 자기계발서에 너만의 꿈을 찾아서 가라. 그 정도 메시지로 해가지고 자기계발서에 약간 신처럼 이 조나단 갈매기처럼 이 책이 추앙받는 걸 본 거죠. 그런 현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리처드 바크가 작가님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실제로 리처드 바크가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군 끝나고도 자기가 자기 경비행기 몰고 고개도 하고 막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삶을 그대로 조나단이랑 갈매기한테 입힌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추락 사고가 나가지고 죽음 근처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깨닫고 이 오히려 자기 책을 추앙하는 수많은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내 책을 많이 사고 읽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조나단처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없다. 네, 그거죠. 그겁니다. 네. 그러면 당신은 그냥 화요일마다 조약도를 바치는 수많은 갈매기들과 똑같을 뿐이다. 이거를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워렌 버핏 어록을 수집하고 하는 것도 신격화된 조나단 갈매기한테 조약도를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워렌 버핏 명언을 수집하고 찰리 먼거 명언을 수집하고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 끝나면 그냥 숭배할 뿐이에요. 그들을. 근데 내일 한번 조나단처럼 난 다르게 날아봐야지. 뭔가 안 하던 걸 해보고 안 하던 생각을 해보고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5분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건 이 조나단의 비행같이 여러분은 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끝내면 숭배 그리고 내일 한번 뭐라도 한번 날아보면 그건 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하고만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라이브 방송하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본 영상으로 2편에 나눠서 편집본도 올라갈 텐데요. 그거를 보고도 특별히 하는 거 없이 수집만 하고 또는 조약도를 갖다 놓는 행위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이 리처드 바크 작가에 따르면 추앙하기만 할 뿐. 그래서 숭배하지 말고 날아라.
그 말입니다. 이재문 님이 계속 글을 올리셨는데 1년 반 동안 매일 반복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고명환 님, 하대님 두 분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56세에 책을 읽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이제 이재문님. 실제로 변하셨다는 거죠. 계속 네. 반복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서. 근데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저는 아까 제가 5분 동안 1년 내내 해봅시다 한 게 네.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행으로 못 옮겨요. 그렇겠죠.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5분이라도 365일을 꽉 채워보면 이게 남이 나를 믿는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남이 나를 믿어주는 거는 일단은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에휴 난 안 돼. 야 다들 그렇게 살아. 여기 갈매기들도 야 우리는 그냥 새우깡 가서 주워 먹고 배 따라다니면서 그 배에서 흘리는 물고기 잡아먹고 네. 다른 갈매기 다 그렇게 살아. 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한정 짓고 틀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도전하려고 하면 여기도 뒤에 난 재밌는 장면이 조나단의 제자인 하나 플래처라는 애가 또 가르치는데 네. 회색 눈을 가진 갈매기가 와서 혹시 존님께서 눈 색깔이 뭐였냐고. 야, 눈 색깔은 관심 없어. 왜 넌 비행에 대해서 알려줄게. 아니요, 눈 색깔이 뭐였어요? 이제 지나갈 플래처가 존님은 보라색이셨어. 걔가 집에 돌아가면서 위대한 분의 눈 색깔은 보라색이야. 그 지는 회색이어서 이렇게 핑계거든요. 나는 보라색이 아니어서 난 위대하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왜 돌멩이 갖다 놓는다는 게 주를 잃어버리고 엄한 쪽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주는 비행의 목적을 맞춰야 되는데 위대하게 된 사람의 눈동자 색깔이 뭐냐라고 계속 물어봐서 지 눈동자 색깔이랑 같으면 해보고 이게 핑계, 연약함 이런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려면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정말 나를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일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기분 좋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3시간 내리 보다가 잠들려고 핸드폰 끄고 불 끌 때 기분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죠. 되게 별로죠. 근데 책은 5분 10분만이라도 읽다가 잠든다 조금 했을 때 네. 기분이 맞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쌓이면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이 커지거든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경동시장에서 경동시장. 예. 요즘 이제 그 가게를 새로 오픈해가지고 손님 올 때마다 제가 경동시장을 자주 가는데 차 안 막힐 때 가기 위해서 점점 일찍 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뭐 정말 어두컴컴할 때 그 신간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근데 가다가 심지어 너무 일찍 출발해서 24시간 순대국밥집에서 배도 고프고 해서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실을 정말 그 고기 하나만 빼면 되니까 요만하게 끊었어요. 치실을. 네. 탁 뺐어. 네. 치실 요만하거든요. 네. 거기 주차장 바닥에는 이미 지저분해요. 막. 그래서 이거를 탁 던지려다가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책 읽고 뭔가 배운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책 읽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걸 딱 버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던 신독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혼자 있을 때 나의 몸가짐과 언행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라. 제가 그래서 그걸 탁 던지려다가 제 차 안에 요만한 쓰레기통이 있어요. 항상 갖고 다녀. 네. 그래서 그거를 차문을 열고 쓰레기통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그때는 시험 문제 때문에 외웠지만 신독이라는 걸 왜 하라는지 알겠다. 나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안 지켜도 되는 그때에 내가 함으로써 내가 나를 신뢰하는 그 힘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엄청난 힘이구나. 그게 바로 내가 뭔가 배웠으면 나를 믿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구나. 돈은 시간을 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지금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이제는 실행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네. 어플 만들려면 막 2억씩 줘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AI로 그냥 무료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 원리와 자신감, 그 능력, 이게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굉장한 힘이라는 거죠. 이 갈매기의 꿈 중에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전형적인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아빠는 심지어 굉장히 인자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죠.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넌 새우깡을 쫓아라. 그냥 배에서 떨어지는 물고기를 쫓아라. 우리가 산다는 건 그 다음에 어떤 갈매기들의 깨달음도 난 날고 싶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날고 싶다. 그리고 완벽에 대한 어떤 삶.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완벽한 삶이란 뭐겠는가. 그래서 완벽함이란 저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오롯이 밥을 먹고 운전할 땐 운전하고 책 읽을 땐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날 땐 친구를 만나면 된다. 저는 이런 오늘 깨달음을 느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방해하는 1번이 핸드폰이죠. 우린 친구를 만나도 서로 앉아서 핸드폰 보죠. 심지어 아내랑 밥을 먹는데도 중간중간 핸드폰을 보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으면 이 완벽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이 조나단도 그냥 오로지 나는 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나는 그냥 날고 싶다. 잘 날고 싶다. 왜? 나는 갈매기니까. 소나무가 아니잖아. 물고기가 아니잖아. 수영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갈매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날고 싶다. 배만 채우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꽂고 또 연구하고 이런 그 순간들이 저는 완벽한 삶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정말 그렇게 딱 집중할 수만 있어도 저는 하루가 완벽한 삶을 살아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 싶으시다면 대놓고 딱 정해서 책 좀 읽었으니까 10분 핸드폰 보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해서 그냥 핸드폰 보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혼자서인데 그 주차장에 요만한 치실 하나 그냥 그 경동시장 지하 주차장에 버리려다가 차에 쓰레기통에 이렇게 넣고 하신 거. 저도 언제부턴가 길에다가 되게 작은 거라도 안 버리게 된 지 꽤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 도로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가방에 제가 에코백 천으로 된 거 메고 다니는데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고 네. 아니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요. 네. 바지든 이렇게 주머니에 네. 넣으면 이제 까먹거든요. 네. 까먹으면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할 때 주머니에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아까 쓰레기 하면서 네. 뿌듯한 거죠. 야 이거 안 버리고 네. 내가 이거 맞아요. 아까 이거 가져왔다. 이거 그래서 집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 하루에 내 스스로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시야의 높이를 정말 미묘하게 계속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조나단이라는 이 주인공 갈매기가 날자 잘 날고 싶다. 네. 잘 날아보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날자를 살자로 바꿔봤어요. 네. 우리 사람이라면. 네. 왜냐하면 나는 거는 모든 갈매기가 납니다. 네. 사는 것도 모든 그렇죠. 우리 사람은 삽니다. 그냥. 네. 근데 살자.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살아보자. 네. 이 잘 살아보자는 건 다른 갈매기들이 안 하는 걸 조나단이 계속 하듯이 저는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걸 내가 기꺼이 할 용의가 있는가, 그거를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원하는 위치에 그 장면에 무조건 그게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날자를 살자로 바꾸면 다른 구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갈매기로 치면 새우깡을 저 사람이 던지는 걸 내가 먼저 받아 먹어야지. 네. 어떻게 하면 먼저 받아 그렇죠. 먹을까? 네. 배에서 생선 손질하고 버리는 생선 머리를 내가 먼저 발견해야지. 근데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저 라이벌이 나보다 조금씩 더 빠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갈매기를 질투하고 뒤에서 이제 다른 갈매기들이랑 이렇게 슉슉 무리를 꾸려가지고 뭐 발견하면 우리끼리 신호를 줘서 쟤를 배제하고 우리끼리 먹고 이제 이런 인생들이 우리 사람도 펼쳐진단 말이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무서운 말이었죠. 마지막에. 네. 이번 생에 배우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이번 생과 똑같을 거다. 근데 심지어 한계도 똑같고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똑같다. 네. 저도 막 별표 3개 치면서 이 갈매기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저자 본인은 우리가 이 책을 자기계발서로 초항하는 것을 저거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제가 뒤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엄청 자극을 많이 줍니다. 제가 딱 요거 한 줄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는 저속 비행을 안다고 말하지 그걸 증명하기 전까지 아는 것이 아니다. 날아라. 저자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날아라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저는 이 갈매기의 꿈을 첫 장 넘기자마자 제가 그렇게도 자주 인용했지만 이거는 또 다시 한 번은 읽어줘야 된다 해서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그 오리 장면 제가 다시 또 펼쳐봤어요. 네. 근데 정말 이 갈매기의 꿈을 또 어쩌면 한 10줄 정도로 요약해 놓은 그러니까 생택시 페리가 네. 똑같이 이 갈매기의 꿈 저자처럼 네. 비행기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어떤 농장에서 그 지보리들이 갑자기 막 날개짓을 하고 막 꽥꽥거리는 걸 보고 왜 저러지 할 때에 봤더니 주변으로 철새가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생오리가. 네. 그거를 뭐라고 써놨냐면 철새떼가 이동하는 철이 되어 야생오리들이 날아갈 때면 오리들이 굽어보는 지역 위로 이상한 물결이 인다. 지보리들이 커다랗게 삼각형을 만들어 비행하는 무리에 이끌리듯 서투른 날개짓을 시작하는 것이다. 야성의 부름이 지보리들의 마음속에 알지 못할 야성의 흔적을 일깨우는 모양이다. 일순간 농가의 오리들은 철새로 변한다. 늪과 벌레와 오리집같이 보잘것없는 영상만 빙글빙글 돌던 그 작고 딱딱한 머릿속에서 이제는 광활한 대륙과 바닷바람의 맛, 해양의 지리학이 펼쳐지는 것이다. 오리는 제 머리가 그토록 경이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날개를 퍼덕이고 나달과 벌레를 깔보며 야생 오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달과 벌레를 깔본다는 것은 이 갈매기 꿈에서도 부모님들이 그 부족에서도 우리는 비행은 단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함이지 다른 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길들여진 지보리가 자기가 뭘로 태어난지 몰랐다가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니체 얘기하셨지만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가 되어주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버리고 네가 진짜 몰랐던 네 안에 잠들어 있는 야생오리를 깨워주겠다. 저는 이 새들 이야기만 나오면 이 부분이 너무도 저는 이게 마치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농장을 본 것 같고 난 이 지보리들이 이러고 또 와 업돼서 나오다가도 문제는 그 장면은 안 나옵니다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잖아요. 막 나오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주인이 사료 줄 시간인데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오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대의 삶이 예전에는 어쩌면 어떤 틀대로 7, 80, 90년대까지도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의사, 변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뭔가 스페셜하게 한 가지만 가르쳐서 그쪽으로 몰아간다면 AI가요. 우리가 언제라 그러죠? 우리 인간의 지능을 모두 합친 거를 넘어서는 초지능. 초지능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뇌로 이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지금 초등학생을 계속 국영수 위주로 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는 의사가 대체 안 될 것 같죠. 저는 그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스페셜리스트로 가르쳐 놓으면 정말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된 길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아이에게 책을 읽혀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계속 알게 해서 그러다가 이 조나단 갈매기처럼 난 날고 싶다. 이런 거를 차라리 알아내는 게 훨씬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남들이 뭐 지금 이렇게 날면 새우깡을 잘 받아 먹을 수 있어. 제가요 욕지도 할 때 심심하면 그걸 하거든요. 네. 갈매기가 보통 한 50마리 정도가 따라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받아 먹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갈매기들은 추앙하죠. 네. 부모들도 저런 걸 배워야 돼. 1등 하잖아. 좋은 대학 나오면 저렇게 봐봐. 제가 딱 알잖아. 7, 80, 90년대까지는 그런 갈매기들이 살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심지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그 시간의 후회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갈매기의 꿈도 그렇고 인간의 돼지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너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그맨으로 태어난 줄 알았었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 교통사고라는 어떤 터닝 포인트 때문에 일단 나는 개그맨으로 태어나진 않았구나는 알아냈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뭘로 태어났을까? 어쩌면 저는 이 조나단이 막 계속 날아올랐다가 떨어지고 그 연습하는 과정이 저는 개그맨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거절하고 대학원도 갔고 도서관에 가서 계속 책 읽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남산도서관에서 제가 생각한 말도 아닌데 책을 읽다가 아니 자기계발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라고 드디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날고 싶다 한 것처럼 이 조나단이 저는 어쩌면 쓰고 싶다 이게 제가 정말 몰랐던 삶이에요. 저도 이 여느 갈매기들처럼 서울에 빨리 집 살려 했고 인기상 받으려 했고 뭐 유명해지려 했고 정말 그게 어떤 모기를 쫓는 그거였고 그거에 묻혀서 제 안에 진짜 뭐 하고 싶다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그거를 찾아보려고도 안 했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계속해서 책을 읽고 반복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책 내용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기억 안 난다 해도 저는 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냐면 제가 자기계발서를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아마 마지막 한 권을 안 읽었다면 내용 떠나서 저한테 자기계발서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이 말이 안 솟아났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로 에이 뭐야 자기계발서 읽어도 뭐 기억나는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만약에 그러고 안 읽었다면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내 안에 잠든 작가라는 이거를 못 꺼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책 내용이 기억 안 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뇌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창의라는 거는 발휘하려고 뭐 내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막 쌓여서 나도 모르게 발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 놓으면 기억은 안 나지만 반드시 내 안에 쌓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쓰고 싶다, 날고 싶다, 뭐 요리하고 싶다, 뭐 유튜브 하고 싶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순간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되는 얘기를 김명훈 작가님께서 다 해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새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못하고 안 하는 걸 나는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면 그건 시간의 문제이지 사람마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제가 본 사람 중에 그게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고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성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분을 인터뷰하고 책을 읽고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왜 지난번에 벽돌책 읽기 하루에 조금씩 읽기도 네, 도전하고 네. 계시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와 지금 하와이 데저택으로 살아가는 제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기 싫은 걸 안 하고 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것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했던 영어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외국어 영역 시험 보고 네네.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이제 취업하려고 뭐 토익 보고 네. 뭐 그런 영어였죠. 근데 최근에 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하고 이제 줌 인터뷰했었거든요. 네. 이제 제 딴에는 이제 물론 동시 통역사분이 계셨지만 제가 이제
막 질문도 하고 뭐 제 말도 하고 영어로도 중간중간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스스로 막 되게 뿌듯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아직도 네. 뭔가 되는구나.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왜 영어로 막 말을 하고 했었냐면 사실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여기 있는 우리 스태프들 직원들 다 아무도 모를 텐데 제가 요새 사무실을 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전만큼. 네. 그 이유는 영어를 잘하고 싶고 또 제가 조만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하와이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더 잘하고 싶고 네. 거기다가 또 욕심이 이제 어떤 책을 제가 한글로 정식 출간된 책을 10번 이상 읽은 책들이 꽤 많은데 그런 책은 이건 정말 원서로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 네.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남들이 안 하고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요즘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영어 원서로 다시 읽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한국어로 10번을 다 10번씩 넘게 읽은 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읽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대충 그렇죠. 아니까. 네네네. 예, 영화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그렇죠. 알고 자막 없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네네. 단어도 들리고 갑자기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쌓아 있는 책들이요. 굉장히 얇은데요. 이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이야기하고 네. 싶은 것들 그거의 오. 영문판입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예,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원서고요. 이거.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한 15번 정도 읽은 책입니다. 세상 끝의 카페 존 스트레레키의 책인데 네. 그거의 원서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모건아우절의 돈의 심리학. 네. 예, 표지가 똑같죠. 거의. 그러네요. 예, 모건아우절의 돈의 심리학. 이게 영어 원서고요. 제노에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사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낸 책인데 예, 요것도 읽었고 이제 이거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예, 와. 예,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다음에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네. 예, 제임스 클리어의 어토믹 헤비츠거든요. 원서 제목은요. 근데 이거 좀 신기한 게 훨씬 두꺼워요 원서가. 그리고 이게 더 저는 이게 미스테리였던 게 이게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오. 팀 페리스의 엄청 타이탄의 두껍네요. 도구의 벽돌책이에요. 네. 영어 원서는 벽돌책입니다. 이게 화면으로는 아마 잘 안 야. 보이실 텐데 670페이지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편집을 해서 들어온 거고 이 뒤에 보면 각종 사례들 이 타이탄의 도구도 인터뷰한 거 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제가 최근에 영상도 만들었지만 예, 레이 달리오의 원칙. 칼라가. 예, 똑같습니다. 한국 네. 책이랑. 근데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게 레전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레이 달리오의 원칙 이것도 원서로 이렇게 읽고 있는 굉장히 근데 이걸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걸 읽는 게 내용을 알고 읽으니까 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우와 내가 영어로 된 원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예, 너무 재밌어서 아까 제기차기 뭐 말씀하시고 하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애기 재우고 막 시간 쪼개가지고 이거를 막 읽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쁨을 요새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런 게 그야말로 하와이 갈매기로서 저는 어쩌면 그게 5월 1일 날 오픈한 제 가게가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하대님은 그거 지금 뭐 사실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물론 제가 거기서 이제 유튜브 찍고 뭐 하는데 지금 한 달 했는데 그런데 저는 거기 손님 안 받는 날도 저 혼자 가서 거기서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저 혼자 거기서 요리를 요즘 제가 점점 하대님은 영어가 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요리가 너무 재밌고 막 새로운 요리들을 거기서 내 맘대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자네 날고 싶은가 네. 막 이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는 하대님이나 저나 책을 읽어서 아마 때로는 우리가 낭만이라는 게 아까도 하대님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걸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제 가게가 그렇게 해보는 게 손해 볼지어도 해보는 그게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낭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좀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손해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막 정말 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꾸벅꾸벅 이렇게 졸면서도 막 제 서재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이 여러분 갈매기의 꿈 사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갈매기 사진을 엄청 넣어가지고
그런데도 페이지 수가 요만큼이고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읽을 수 있지만 굉장히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에 저희 하고만다 고명원 작가님과 함께 90분 가까이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달은 6월 27일 예. 토요일 날 9시에 예.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왜 이렇게 날짜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처음이네요. 아, 네. 다음 달에는 저의 7번째 책 신간이 이제 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책으로 한번 또 하와대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6월 27일 9시 고명환 작가님 독서의 기술 신간으로 할 거고요. 네. 이 오늘 네. 갈매기의 꿈에 아까 제가 니체 영혼의 기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체의 스승이 누구냐? 발타자르. 맞습니다. 아직도 순위에서 꿋꿋하게 여러분 아직도 베스트셀러 인기 최고입니다 지금. 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무례한 네.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6월 27일 전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이제 다음 달 6월 27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갈매기와 함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떤 갈매기인가? 한번 갈매기의 꿈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또 6월 초 되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만다 크게 외치면서 5월에 하고 만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만다!